몹쓸 짓을 2번 당한 것도 억울한데 사형이라니요. 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 부탁드립니다. 성종 10년 조정이 연일 감론을 박으로 시끄러웠는데 이유는 금비라는 여종에 대한 판결 때문이었다. 판결의 쟁점은 이 여인에게 남편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례적인 문제로 만일 남편이 있는 것으로 판결이 나면 사형을 당하게 되고 남편이 없는 것으로 판결이 나면 곤장형에 그쳐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게 되다 보니 조정에서 가볍게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다. 사연인 즉슨 이렇다. 군수를 지낸 60대 노인의 집에 금비라는 여종이 있었는데 이 여종의 미색이 뛰어났다. 그러다 보니 주변의 남자들이 많이 기웃거렸는데 그중에 차경남과 박종손이란 자가 있었다. 차경남은 처가 있었지만 평소 금비를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연일 금비가 눈에 아른거리자 금비를 범할 방법을 궁리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집 박씨에게 고민을 털어놓게 됐는데 무슨 고민 있어? 뭘 그렇게 생각해? 말하긴 거시기한데 요즘 금비가 자꾸 눈에 아른거려서 미치겠네. 생각 같아선 첩으로 확 들이고 싶은데 허락할 리도 없고. 그 말에 박씨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그럼 내가 중매를 서줄 테니까 잘해봐. 또 알아. 진짜 첩이 될지. 사례비 두둑하게 주는 것만 잊지 말고. 말뜻을 알아들은 차경남의 눈이 반짝거렸다. 며칠 후 박씨가 금비를 집으로 불러들였다. 어인일로 여기까지 오라 하십니까? 주인 어른께 보낼 물건이 있어서 가져가라고 불렀다. 무슨 물건입니까? 나중에 보면 안다. 물건이 준비되는 대로 부를 테니 저 방에 가서 잠시 쉬고 있거라. 아무것도 모르는 금비는 박씨가 시키는 대로 방에 들어가서 쉬고 있었다. 잠시 후 차경남이 방으로 들어왔다. 금비는 놀라서 밖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문 밖에서 박씨가 문을 못 열도록 잡고 있었다. 공연히 힘쓰지 말게. 내 오래전부터 자네를 눈여겨보았네. 그렇게 꼼짝없이 방 안에 갇힌 금비는 차경남에게 몹쓸 짓을 당했다. 그 일이 있은 후 금비도 마음에 있었던 것인지 차경남과의 일이 소문날 것이 두려워서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금비와 차경남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몇 번 더 만났다. 그런데 오래전부터 금비에게 마음이 있었던 머슴 박종손이 2사람 사이를 알게 됐다. 성질 급한 박종손이 화난 표정으로 마우러기로 심부름을 가는 금비를 막아섰다. 너랑 차경남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라던데? 내가 널 좋아하는 걸 알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 문제야. 당신이 신경 쓸 일 아니야. 하고 가려는데 박종손이 금비를 끌고 가서 강제로 몹쓸 짓을 했다. 2번이나 같은 일을 당한 금비는 자신의 팔자가 기가 막혀서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시간이 흐른 후 박종손이 말했다. 두고 봐. 내가 반드시 그 자식을 죽여버리고 너랑 혼인할 테니까. 그 말에 금비는 차경남은 유부남이라 나와 혼인할 일은 절대로 없으니까 괜히 허풍 떨면서 엉뚱한 짓 하고 다니지 마라. 하고 신세한탄을 하며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박종손의 말은 허풍이 아니었다. 어느 날 차경남과 자고 있던 금비가 이상한 인기척에 눈을 떴더니 박종손이 차경남의 목을 졸라서 죽이고 있었다. 놀란 금비가 소리를 지르려고 하자 박종손이 소리 지르면 너도 죽일 거야. 하며 무서운 눈으로 금비를 노려봤다. 금비는 소리도 못 지르고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잠시 후 차경남이 사망했다. 여기까지가 사건의 전말이다. 일설에는 금비가 몹쓸 짓을 당한 것이 아니고 2 남자 사이를 오가며 음란한 짓을 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느 쪽이든 사건을 이해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 아무튼 사망 사건인 만큼 박종손은 긴급 체포가 되어 사형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문제는 금비. 금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에 대해 성종은 금비를 남편 살해 공범으로 보고 사형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하지만 신하들의 논의가 거듭될수록 의견이 좁혀지기는커녕 혼란만 가중됐는데 쟁점은 크게 2가지였다. 첫 번째는 차경남이 금비의 남편이냐 아니냐. 2번째는 금비가 살인에 대한 공범이냐 아니냐. 이 2쟁점에 대한 서로 다른 의견으로 조정은 연일 시끄러웠는데
우선 두 번째 쟁점인 금비의 살해 공모 의견을 들어보면 차경남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도 큰 소리로 밖에 알리지 않은 걸로 봐서 공범이 분명합니다. 아닙니다. 금비는 소리를 치려 했지만 박종손이 소리치면 죽이겠다고 겁박을 했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지 못한 것입니다. 박종손이 수차례 차경남을 죽이겠다고 말하는 걸 들었지만 차경남에게 조심하라고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금비는 박종손의 죽이겠다는 말을 화가 나서 내뱉는 소리로 들었을 뿐 실행에 옮길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 번째 쟁점은 서로 한치의 양보도 없이 평행선을 그었지만 이 부분보다 이 사건의 최대 쟁점은 첫 번째로 관계를 한 차경남이 과연 금비의 남편이냐 하는 문제였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만일 차경남이 금비의 남편이라고 인정이 되면 금비는 최악의 경우 사통한 남자와 짜고 남편을 살인한 극악무도한 악녀가 돼서 사형에 처해질 것이고 그렇지 않고 차경남이 단지 사통한 남자 중 한 명이 되면 치정에 의한 살인사건이 돼서 사형을 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대한 양측의 주장은 다음과 같았다. 금비가 차경남과 관계를 할 때 중매가 있었고 다음에 박종손과 관계를 할 때는 중매가 없었으니 차경남은 금비의 본남편입니다. 혼인을 예로써 아니한 것이니 차경남은 본남편이 아닙니다. 천한 신분에 어찌 정식 혼인을 하겠습니까? 마땅히 먼저 관계한 자를 본남편으로 삼는 것입니다. 계집종은 주인의 허락 없이는 시집을 갈 수 없는데 금비의 주인은 물론 양가부모, 이웃 그 어느 누구도 이들의 혼인에 대해서 모릅니다. 또한 차경남은 본처가 집에 있어서 금비와 하루도 동거하지 않았으니 본남편으로 논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점차 분위기는 차경남을 남편으로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갔다. 하지만 성종은 금비의 죄는 강상에 관계되는데 만약 사형을 감하면 일반 백성들 가운데 간부를 사랑하는 자가 모두 그 본남편을 죽이고자 할 것이니 옳겠는가? 이런 풍습을 자라나게 할 수 없으니 본남편을 죽이려고 꾀한 율로 처단하라. 하고 처음에 마음먹었던 판단을 바꾸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금비를 위한 수많은 변론이 무색하게 금비는 차명을 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됐다. 금비가 실제로 행실에 문제가 있었는지 억울한 일을 겪은 것인지는 불분명하지만 어느 경우라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판결임에는 분명하다.